그 반대 방향 충격파,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 충격파에 대해서 그 녹화를 했는데 이 파일이 너무 길어서 그 중간에 쪼갰어요. 쪼개서 그 중간에 제가 지금 그 설명 페이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저기 너무 길게 돼 있어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그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 충격파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앞쪽에서 매트랩 프로그램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뭐 노크를 다 하고 나서 중간에 다시 그 보충 내용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페이지 넘어가면서 약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끼워 넣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같은 방향 충돌하는 문제 지금까지 설명한 그 그림입니다. 저기 M1 와서 여기 세타 2만큼 깎여서 세타 3만큼 깎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죠. 뭐 우리가 기준점을 M1을 기준으로 해서 P 미끄럼선 파이 값을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해서 그 4영역과 5영역의 압력이 같도록 뭐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4하고 5하고 그 넘버가 바뀌어 있다 그랬죠. 넘버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넘어갈 때 그 충격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 범위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최소한 스트림라인이 여기하고 팽행하면은 그 여기에 충격파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반사되는 충격파가 없이.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커야 되겠다. 이쪽으로. P값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타 3보다 또 프로그램에서는 세타 3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유동 방향에서 추가로 몇 도 꺾어지는가. 자, 해서 그러면 그보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동이 여기서 그 M1에서 올 때, 자, 이 라인보다 더 아래쪽으로 스트림 라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편차파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범위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이 범위를 설정해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최소 값으로 만약에 이게 0을 줘도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0이 되면은 이제 충격파를 여기를 못 찾잖아요. 프리스트림에서 여기 각도를 0을 줘보면은 그 베타 값을 못 찾아요. 베타 값을 마하각을 찾잖아요. 마파를 찾는데 마파를 찾는데 이쪽 제로에 근접했으니까 바이섹션에서 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뭐 여기를 0.00 얼마 하고 이렇게 줘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 범위 안에 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충격파가 이렇게 오면은 최소한 여기서 팽창파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두 번 압축해 왔잖아요. 두 번 압축하고 세 번 압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 압축했다는 얘기는 P1보다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충격파가 생기면은 그 스타틱 프레셔는 계속 올라가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엔진 인렛에서 여러 번 충격파를 반사시키면 P1이 스타틱 프레셔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지만 P0 원도 손실이 적죠. 지난번에 저 충격파 여러 번 반사시키는 거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팽창파 1에서 5 넘어갈 때는 팽창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팽창파가 생기면 압력이 더 떨어지고 여기는 계속 올라가서 같이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쪽 경계선에 섰을 때, 자, 여기 충격파에서 압력이 올라가죠. P5가 압력이 올라가고, 여기는 그 두 번, 세 번 거쳐서 올라가니까 여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아래쪽으로 오면. 이쪽 아래쪽에 오면 당연히
이쪽 가파르게 부닥치니까 압력이 더 올라가죠. 따라서 P 값은 이렇게 증가해야 되죠. 증가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풀어볼 건데, 그 경계선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 파가 없이 여기 뭐 거의 그냥 이 스림 라인을 이쪽에서 이 반사파 거의 없도록 해줬을 때 여기서는 P4가 더 높으면 P5보다 그러면 다시 여기 스림 라인을 더 이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 경계선을 넘으면 이제 여기가 팽창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팽창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팽창파가. 근데 이게 쉽게 그럴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도록 팽창파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그 팽창파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값을 찾으려니까 상당히 뭐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1에서 2, 3 가는 거는 그냥 뭐 두 번 경사충격파 계산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1에서 5 가는 라인에 이 스림 라인을 가정해야 되는데, 스림 라인의 범위는 1에서 아무 충격파 없이 지나가는 범위하고, 그 다음에 3에서 4 넘어갈 때 아무 영향 없이 넘어가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 범위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래쪽 아래로 내려올 수는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팽창파를 봤으면 압력이 더 떨어지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압력이 맞춰질 수가 없죠.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위쪽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 계속 압축해서 왔기 때문에 이 압력이 훨씬 더 높고 이쪽이 낮으니까 거기를 강하게 해주려니까 이쪽으로 세워야 되죠. 충격파를 이쪽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경사각 스림 라인을 이쪽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다. 넘어서면 여기는 팽창파가 발생해야 되는데 자, 팽창파는 우리 계산하는 영역이 아니다. 팽창파는 이제 그 다음 차시 한 1, 2주 후에 할 거기 때문에 해서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했던 프로그램 부분을 몇 군데를 약간 보완을 했어요. 우리가 그 같은 방향에 그 충돌이 있었을 때 메인에서 최종 파이 값이 이쪽 기준선에서 이 스림 라인까지 값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주어진 거는 세타 1, 2로 깎아졌다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한 번 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는 M1이 주어지고 M1에서 뭐 이쪽에서 충격파 생기기 처음에 프리스트링 값이고 그 다음에 두 번 거쳐서 온 거예요. 거쳐서 온 거. 그 다음에 얘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델피카까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보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어땠냐면 파이 1은 0.001이 어쨌거나 그 0보다는 약간 크게 그 다음에 파이 2는 가장 큰 범위가 두 번 꺾어진 1, 2하고 2, 3하고 꺾어진 것보다 약간 적은 값 그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 팽창파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를 이제 잡을 계획이에요. 근데 그랬더니 이게 거기에 문제에 해당하는 그 마스 M1하고 세타 1, 2, 세타 2, 3을 잘 찾아내지를 못해요. 뭐 예제를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넣어서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확 넓혀갖고 파이 2를 뭐 파이 1은 0.00이지만 파이 2를 저기 두 개 합한거보다 더 큰 값이 합한것보다 더 큰 값. 뭐 5도면 10도잖아요. 10도인데 20도까지 잡거나 5도 15도 그러면 25 잡거나 이렇게 큰 값을 잡아갖고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같은 방향으로 충돌이 났을 때 우아래 이번에는 이제 번호가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 그랬잖아요. 아래쪽이 5이 그러면 이제 델 P 값이 어떻게 되냐 출력되는 값이 파이 1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여기 보면 TMP1 돼 있는 거는 0이에요. 0, 1에서 4로 넘어가는 거예요. 1에서 4로 넘어가는 건 각도가 기준각이 그 자기 방향이 이렇다는 얘기고 3에서 5로 넘어가는 거는 두 번 꺾어져서 세타 1, 2를 합해 놓은 각으로 가고 여기 세타 1, 2, 세타 2, 3를 합해 놓은 게 TMP2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 3에서 5 넘어갈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가정된 파이 값, 뭐, 그림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K는 그리고 1에서부터 저장하는 겁니다. 이 델 P3 TMP에서 델 P1, 여기 5R의 압력차. 압력차가 양이란 얘기는 5에서 4를 뺐기 때문에 이 서브리틴에서 델 P 하는 데서 아래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을 더 스lim라인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 한 번 들어가지고 금방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옆에다가 프린트 해놓고 앞 페이지 있는 그림 있죠? 그걸 프린트 해놓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이 압력을 맞춰줄 수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공부를 좀 공부 뭐 요새 코로나 사태에 뭐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공부하면 되죠. 매트릭 공부도 하고 이제 압축성 요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건 한번 자세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텔 P1이 아래쪽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음수가 됐다. 여기 이쪽 스림라인을 이제 제일 아래쪽 이 각을 했더니 음수가 됐다. 음수가 됐다는 얘기 이 P5가 델 P1이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P5에서 P4를 빼기 때문에 P4가 더 높다는 얘기죠. 여기가 4가 된다 했죠. 아까 그림에서는 5라고 돼 있지만 여기가 높으니까 더 낮게 해주려면 이쪽으로 줄여줘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서 1에서 이쪽 4로 넘을 때 팽창파가 발생한다. 이게 팽창파가 발생한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잘못됐다. 해서 이제 한번 쭉 그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걸리는 케이스는 없어요. 여기 뭐 조건을 바꿔줘도 그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경사 충격파 각 찾고 하는 것들이 전부 지난 AJ에서 뭐 풀어서 답이 잘 맞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AJ가 없어요. 손으로 직접 계산해봐도 이 값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해서 이 케이스에는 걸리지 않는데 반대쪽이 이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뒤쪽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세타 2하고 3의 합에서 간 이 방향이 최대각이라 그랬잖아요. 최대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보다 더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P5에서 P4를 뺐더니 P5에서 4를 빼죠. 그러면은 이쪽에 P5고 양수가 나왔다. P5에서 P4 뺀 게 그러면 이쪽으로 더 적게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적게 주면은 여기서는 팽창파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야. 자, 뒷페이지에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델 P2 해갖고 파이 2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저장하고 이게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3하고 5 사이에 팽창파가 발생한다. 이거는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을 뭐 체크해 봐야 되고 물론 체크해 보고 여기 변수를 또 한번 쫙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혹시 어디서 엉뚱한 에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손으로 한 번씩 컨트롤 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 통과하면 이제 여기 이 자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솔루션이 여기를 통과 못하면 여기 다시 또 여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 프로그램에 이제 그 파이 값 변화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에라 값 변화하는 그림 그려보고 파이에 대해서 델 P3 압력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해서 해봤더니 제일 먼저 그 최대값을 그러니까
그 P 가정한 값을 이렇게 줬을 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이 범위만 이렇게 줬어요. 했더니, 자, 델 P를 가정했을 때, 델 P 19.99, 아마 10도, 15도, 5도 이렇게 줘지는 것 같아요. 15도, 5도에서 합에서 20도가 깎아졌죠. 델 P 해봤더니, 양수가 나오는 거야. 아래쪽이 더 커요. 아래쪽이. 자, 위에서 1에서 4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1에서 4로 넘어가는 거 해봤더니 그 마우스가 2.5고 32도고 이걸 그 테이블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그거 잘 맞아요. 이 계산이. 그 다음에 이제 P4 계산한 거 수직 충격파 계산해서 한 거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M5 3에서 한번 충격파 또 충격파 해서 3까지 와서 1이 넘어갈 때 했더니 P5가 이렇게 P5 여기 뭐 여기 보다시피 더 높잖아요. 높으니까 각도가 파이가 이거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커져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3하고 5 사이에 팽창파가 발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범위를 25도 이렇게 넓게 줬을 때, 넓게 주면 어떻게 됐냐? 여기 넓게 주면, 자, 여기 이제 큰을 찾아가죠. 이 0도 근방에서부터 25까지. 아까 그 두 각 합이 아니라 적당히 이제 찾아가도록. 그러면 이제 바이섹션에서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때 항상 여기 20 근방에, 여기 20 근방에, 합에서 20도 있잖아요. 20 근방에 이렇게 답이 있어요. 20 근방에. 근데 20 근방의 답이 얼마냐면, 이렇게 약간 더 크게 잡히는 거예요. 0.1845. 그러면 이제 팽창파로 인식을 못하고, 이제 세타 값을 우리가 그 이만큼 값을 줬을 때, 저기 그 경사 충격파의 오차 범위 내에 오차라기보다도 거꾸로 답을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정확한 답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세타가 주어지면은 그 푸는 저기 세타 마수 베타 그 값 관계에서 푸는 값이 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해갖고 풀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위가 저건 이 커브에서 이렇게 이 커브에서 저건 세타가 이 커브의 어디 경계선 잘 안 맞는 자리에 오차가 있는 값을 계산해 주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답은 아니다 이거야. 문제가 거기에 이렇게 되면은 팽창파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해봤는데 여전히 이 값이 항상 두 개 합한 것보다 약간 커요. 약간 커. 저기 소수점 한 자리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컴퓨터를 좀 해보시고 컴퓨터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가갖고 좀 파일을 쪼개야 될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계속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같은 방향 충돌이 있을 때 계속 각도를 10도, 5도, 15도 이렇게 줬더니 계속 항상 꼭 팽창파가 일어날 것처럼 거의 팽창파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각도를 대폭 낮춰봤어요. 그 실습을 하면서 다시 대폭 낮춰서 실습용 녹화를 하면서 해봤더니 그 범위 내에 또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각도를 2도 그냥 뭐 각도를 대폭 줄여갖고 뭐 합에서 4도만 깎아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처럼 범위 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각도가 세지만 같은 방향 충돌이 나면서 그 다음에는 팽창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적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처럼 근을 찾아오는 게 여기 0하고 넓은 범위 그냥 줬어요. 넓은 범위 줘서 했더니 쪼르륵 찾아갖고 이 근방에
이 근방이 지금 4근방 4.0 얼마예요. 최종 해가 아까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3.9 얼마. 그래서 이 각도가 크면은 여기서는 압축해서 간다 그랬죠. 예, 압축해서 가고 또 압축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압축. 우리가 저기 엔진 인넷에 들어갈 때 계속 이렇게 충격파 반사되면서 압축 그 스타틱 프레셔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각을 서로 맞는 값을 찾으려니까 이게 좀만 그 압축이 경사가 커지면은 여기 맞는 자리가 여기서 팽창파가 발생해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얘기죠. 팽창파를 일어날 가능성이 5도 했을 때도 안 되고 3도 정도에서는 그 값이 나오는 것 같고 해서 그 가장 낮은 값을 한번 해서 추가로 지금 또 녹화를 지금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앞뒤 그 파워포인트 페이지당 넘어가면서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프로그램에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어디가 잘못됐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저건 여기 각도가 좀만 크게 꺾어지면은 여기서는 팽창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지 높다. 크게 팽창파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건 그런 내용을 여기 중간에 다시 삽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다음 페이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방향 충격파,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충격파를 이렇게 만나다가 이렇게 해서 자, 꺾인 각 베타에서 마수가 줄어서 사실은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유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꺾인 각이 이 마수가 지금 세타만큼 이렇게 꺾었잖아요. 근데 이 M2 그림에서 있는 세타 맥시멈을 넘어섰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마파가 저기 디테치 샥이 발생한다고 했죠. 디테치 샥이. 자, 디테치 샥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여기 평판 웨지로만 따지면 여기 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딱 생기는 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마하 반사라 그래요. 마하 반사. 그러면 여기는 거의 수직 충격파에 해당하죠. 수직 충격파. 여기 너무 이 정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그 아음성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음성 영역으로 해서 엔진 인넷에 들어갈 때 아음속 속도로 이렇게 반사 열심히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마하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마하파를 거쳐서 엔진 인넷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이 커서 그 다음 깎아지는 각이 2차 반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파이 섹션에서 조건을 주면 근을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을 못 찾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부에. 근을 못 찾는 경우는 일단 베타 값을 못 찾는다 이거죠. 베타 값을 못 찾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반사 우리는 이제 그 1차원 유도인 것 같지만 그 오브릭식이 2차원 유도인 것 같지만 우리는 1차원 유동으로 풀고 있죠. 근데 여기서처럼 이제 완전히 마반사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경우는 말 그대로 2차원 유동이에요. 2차원 유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뭉뚱해서 이제 뭐 이렇게 분리 충격파가 방금처럼 마반사처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수직 충격파기 때문에 여기는 아음성 영역이 돼요. 아음성 영역.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처음석에서는 이렇게 와서 모르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여기 수직 충격, 여기 경사 충격파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음성 영역이 되면은
여기까지 올 때는 모르지만 여기서 아음석이 돼서 아음석인 자리는 어떻게 되죠? 이 앞부분을 알죠. 그래서 웨이브가 이렇게 와서 반사된 웨이브가 여기 몰리는 거죠. 멀려서 이제 수직 충격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음속 유동도 풀어야 되고 아음속 유동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닉 라인을 경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음속 유동 해석하듯이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는 초음속 유동 계산하듯이 계산하고, 이런 영역이니. 그래서 이제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고, 그 수치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스테이블하게 해를 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 수직 충격파라는 거는 이렇게 경계선이 그냥 거의 이게 그냥 뭐 우리 공기 입자 간격이라고 했잖아요. 입자 간격이기 때문에 수치 계산할 때도 그만큼 이거를 모델링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델링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그 경사 충격파의 저기 세타 맥시멈을 넘어섰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보통 생기는 거는 이제 그 3차원 유동이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저기 뭐 로켓 미사일 앞에 생기면 이렇게, 그러면 2차원 유동보다 이 경사각이 확 더 누워요. 이렇게. 당연히 그러겠죠. 2차원 유동일 때는 옆으로 빠져나가는 유동이 없이 그 면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단면을 똑같이 가지만, 여기는 이제 3차원 유동이니까 옆쪽으로 확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의 각이 확 눕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 계산은 곤란하다 이거죠. 이론적인 계산은 곤란하고, 우리는 이제 수치 계산하는 거죠. 수치 계산해서 하거나 모델링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격파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충격파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음속 유동의 가장 큰 특성은 충격파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우리 암석 유동할 때는 이제 점성에 의한 레이놀스 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레이놀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유동이 났을 때 여기서 박리되는 세퍼레이션 되는 위치가 레이놀스 넘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되는 위치를 레이놀스 넘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CD 값을 구하거나 뭐를 구할 때는 항상 레이놀스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근데 이제 초음속 유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웨지가 있으면 마스에 의해서 이 충격파 각이 결정이 돼요. 마스에 의해서. 충격파 각이 마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레이놀스 넘버 는 그 점성 영역을 고려할 때 이제 2차 고려하는 거고, 일단 마수가 안 맞으면은 그 유동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레놀스 맞춰서 여기 마수가 안 맞아갖고 이 충격배 형상이 틀려버리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층에 있는 초음속 풍등도 주로 웨지 같은 거 실험하면 이 마스에 맞춰서 이 웨지 이 리딩이 이 각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이죠. FL이 이렇게 쓰인 FL을 해서 그러면 레이놀스를 어떻게 이게 세퍼레이션이나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개를 다 맞추는 거는 항공역학 시간에 그 A에서 풀듯이 두 개 밀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밀도를 맞춰서 풍동 실험을 한다든가 그러려면 완전히 풍동이 밀폐가 돼야죠. 밀폐, 압력, 밀도 이거를 다 레이놀스하고 마스를 둘 다 맞추려면 레이놀스하고 마스를 맞추려면 마스는 음속이 중요하잖아요. 음속은 여기 뭐 루트 감마 RT죠. 감마 RT가 돼서 T 조건, T를 맞춘다는 얘기나 로우를 맞춘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레이놀스 할 때는 레이놀스를 또 두 개를 맞추려면 레이놀스를 맞추려면 속도하고 점성계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두 개를 맞추려면 풍동을 완전히 밀폐시켜서 그거를 가압을 하든 어쩌더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하다. 저 큰 풍동을 전부 밀폐를 해서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암석일 때는 레이놀스 중심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초음속일 때는 마스 중심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수를 마치고 정확하게 모델링은 못하지만 레놀스 변화는 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레놀스 변화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갖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충격파나 잠성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 수직 충격파, 경사 충격파 이런 거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프렌틀 메이어 팽창파. 지금까지는 이렇게 깎아지는 거. 이렇게 깎아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위에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면적이 줄어들면 초음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가 더 줄어든다 이거죠. 밀도가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훨씬 커져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더 줄어든다. 팽창을 하게 되면 위쪽이 평행이 오픈됐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속도는 오히려 커진다. 아음속일 때는 거꾸로지만 초음속일 때는 그때는 로우가 더 떨어진다 이거죠. 더 팽창을 해버렸다 이거죠. 기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도라는 거는 저기 질량 유량을 벗어나서 속도라는 거는 여기 체적이 얼마나 통과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로 값의 변화가 훨씬 더 민감하다 이거죠. 초음속이나 아음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 아음속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반대 현상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차 시에는 이제 팽창할 때 프렌틀 메이어 팽창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